안녕하세요. 독립영화관 이상혁입니다. 오늘 독립영화관은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며 택배 회사에 취직한 가장 리키와 그 가족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야기 미안해요 리키 준비했습니다. 전작인 나다니엘 블레이크로 신자유주의 체제 속 복지제도의 허상을 고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고찰한 작품으로 제69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국 영화의 거장입니다. 켄 로치 감독의 작품인데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영화 전문기자 주성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안해요 리키 우리 함께할 텐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다른 두 편의 영화가 동시에 떠올랐는데요. 미안해요 리키와 함께 작년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라서 이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먼저 떠올랐고요. 또 다른 한편은 같은 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한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편이 공통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이 계급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사실 이런 같은 주제를 세대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른 이 세 명의 감독이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만들게 됐을까? 한 명의 감독은 미국에 살고 있고 또 다른 감독은 유럽, 또 다른 또 감독은 이 아시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동시에 같은 주제를 다룬 것이 과연 우연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주인공 리키가 택배 기사죠. 네. 하루에 14시간을 일하고 주 6일 동안 근무를 하고 또 하루에 200개 이상의 택배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택배 노동자인데 미안해요 리키의 줄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록 빚을 내서 택배차를 사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열심히 일만 하면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죠. 하지만 끊임없이 밀려드는 택배 물량에 단 하루도 휴가를 낼 수 없는 현실. 리키는 소중한 가족들과의 일상을 더욱 지키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도 사실 택배하고 상당히 가까운 그런 요즘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네, 코로나 시대에 사실 이 영화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더 좀 가슴 깊이 와닿는 그런 측면이 있죠. 켄 로치 감독, 영국의 노장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감독입니까? 이른바 그 블루 칼라의 시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감독인데요. 바로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연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 칸 영화제에 초청이 됐을 때 이 레드카펫을 밟을 때는 뭐 턱시도나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켄 로치 감독만큼은 청바지를 입고 이 레드카펫을 밟고 와도 괜찮다. 멋지네요. 허락받은 그런 유일한 감독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긴 시간 노동자들의 그 삶을 다뤄온 그런 작품을 만들어 오셨죠. I'm very pleased to say hello to my friends in Korea. This film is about a family where the father is working as a driver for a delivery company. What's remarkable about their jobs is that they are insecure workers. We call it the gig economy, and I think it is worldwide, where workers no longer have set contracts of a certain number of hours for a certain wage, but where they can be told at the last minute they're working and whether they will get paid or not. And this is very hard, as we all know, for people to bring up their families and to plan their lives. So I hope the film connects with audiences in Korea. I'm very glad you're going to see it, and we send you our very, very best wishes. 켄 로치 감독이 정말 많은 영화들을 만들었는데 오늘 함께 하실 미안해요 리키는 이 영화들 중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켄 로치 감독은 언제나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는 눈이 굉장히 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노동자들의 고단한 현실과 그런 빈틈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85살의 노장 감독이라고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젊은 감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켄 로치 감독이 나다니엘 블레이크를 마지막으로 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나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끝으로 더 이상 연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사를 비추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이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감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나 다니엘 블레이크도 굉장히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이 성실하게 몫으로 살아가던 이 한 노동자가 심장병이 걸리고 일을 그만두게 되자 정말 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그 고단한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디지털 시스템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이 다니엘은 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은 이 관공서에 가서 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마우스를 대라고 하니까 이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마우스를 이 모니터에 갖다 대는 그런 장면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익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여러 시스템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바로 이 작품으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게 됐었죠. 네, 제목이 미안해요 리키입니다. 제목에 담긴 의미, 영화 제목은 또 다르잖아요. 미안해요 리키의 원제목은 Sorry We Missed You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바로 이 문구는 이 택배 기사가 그 물건을 배달했을 때 직접 대면하고 이 물건을 주지 못해서 약간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문 앞에 이렇게 그렇죠. 문 앞에 붙여놓는 그런 메모 거죠. 같은 거죠. 근데 이 메모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물건을 당신에게 얼굴을 보고 전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물건을 제 시간에 우리에게 배달해 주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런 택배 기사님들에 대한 미안함까지 담고 있는 그런 제목인데요. 그래서 사실 그 영어 원제목하고는 다르지만 이 의역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북부 지역의 뉴캐슬인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켄 로치 감독이 바로 그 전작인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이어서 이 뉴캐슬을 영화 속 배경으로 다시 한번 소재로 삼았었는데요. 바로 그 17세기에는 이 탄광 도시로 굉장히 융성했고 18세기에는 영국 그 산업혁명의 중심지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리키가 이 물건을 배달하러 갔을 때 문을 열고 나오는 그 고객이 바로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팀인 이 뉴캐슬 유니폼을 입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 맨체스터가 고향인 이 리키는 옷 아래에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 축구팀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Parcel for you there. Just give us a signature on that. Cheers. What's that? United, mate. Man United. Man United? Yeah. Seriously? Yeah. Why? Why not support a local team? Even Sunderland's better than that shite. It is my local team. I'm from Manchester. Wait, bollocks, man. I've never seen a Man U fan from Manchester in my life. They're from bloody London. 사실 켄 로치 감독이 원래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신의 영화 속에 축구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꼭 넣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번 작품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사실 그 켄 로치 감독의 팬들은 아 이번엔 저렇게 축구 얘기가 들어갔구나 라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그 아저씨가 입고 있는 이 뉴캐슬 유니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뉴캐슬이라고 하는 지역성을 바로 느끼게 되는데 지금은 쇠락해가고 있는 이 뉴캐슬이라고 하는 이 공업도시의 그런 이 쇠잔한 기운을 그 장면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죠. 리키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이런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표현에 굉장히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휴대폰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이 SNS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하는 새로운 근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등장을 했는데 이런 기술의 발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술의 발전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놀라웠던 것이 정말 우리가 겪는 그런 일상의 이야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루에 14시간 근무를 하고 200개 이상의 택배를 배송을 하고 사실 택배 많이 시키면 밖에서 이렇게 택배 두고 가신 소리 들리고 하면 아 저분들 정말 많이 바쁘신가 보다 그냥 이 정도만 체감을 하게 됐는데 영화를 통해서 아 이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에 더해서 사실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 그 우리 사회도 지금 택배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실감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잠깐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 주차를 한 것일 뿐인데 이렇게 주차 딱지를 떼러와서 도망가는 척 하면서 다시 또 돌아오는 막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은 마치 그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Don't give me a ticket.
But it's your choice. If you've decided not to move on, then I've got no option other than You can't do that. No, you can't do that. Are you going to move down? I'm going there. You're going to have to go down. I'm going there. 또 특이한 것이 영화에서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실제 이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을 또 배우로 그렇죠. 사용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켄 로치 감독의 영화가 전해주는 사실성은 대부분 비전문 연기자들 혹은 그런 영화 속 캐릭터와 비슷한 직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직접 캐스팅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성을 얻어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런 식의 이제 켄 로치 감독의 캐스팅의 어떤 전략은 이번 작품에서도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빠 리키를 연기한 크리스 히친 같은 배우의 경우에는요, 실제로 영화 속 모습처럼 이 택배 기사는 아니었지만 이 개인 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맺고 20년 동안 배관공으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경험이 녹아들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실제로 그 영화 속 모습처럼 긴 시간 이 주택 그 대출 자금을 힘겹게 갚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오디션에 응시를 했었는데 어디 일을 나가서 이 보일러를 고치던 중에 캐스팅 합격 소식을 들었다고 하죠. 뭐 제대로 캐스팅이 됐네요. 이 영화에서 여러 가지 좋은 대사들, 좋은 대사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리키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너무나 평범한 워딩인데 사실은 너무나 또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대사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You know, I never thought it'd be this difficult, have I? No. It just seems like the more we work and the more hours we do, we just sink further and further into this big hole. I have it all the time.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미안해요 리키라고 하는 제목이 굉장히 좀 잘 지은 제목이다. 의역을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이전작인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한다면 미안해요 다니엘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두 작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이 자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켄 로치 감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지만 이 서로에 대한 인간적 존중을 잊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래도 조금은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도 한 번쯤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성철 기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과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며 택배 회사에 취직한 가장 리키와 그 가족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야기. 켄 로치 감독의 미안해요 리키 지금 시작합니다.